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매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저평가주를 알려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 오늘 급등을 할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드리는 파트너님 나와 계신데요.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장 시장 크게 변동성 없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오전 시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우리 새벽 시간에 FOMC 회의가 스타트가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결과는 이제 목요일 새벽 정도에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금리가 0.75% 인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새벽 시간 미국 증시와 엊그제 미국 증시에 이미 선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엊그제 우리 나스닥 지수가 약 마이너스 2% 넘게 장중에 급락하다가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 1% 후반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하지만 어제 이제 나스닥 지수는 좀 약보합권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살짝 이제 밑꼬리를 달고 또 하방 경직을 나타내는 그런 캔들의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우리 새벽 시간 그리고 목요일 새벽 시간까지의 미 증시 방향을 좀 관심 있게 추적을 해야겠습니다만, 이제 금융가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이 자산 긴축에 대한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내년에는 좀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금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실제 이제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가 단행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우리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선제적으로 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를 이제 짓누르는 이제 리스크들 중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지만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런 전쟁 리스크, 그리고 부채 리스크,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아직 터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터질 수 있다라는 위협이 현실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슈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그리고 어제도 계속 강조해 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잘 견뎌내고 있고요. 우리 폭락장, 조정장 오더라도 이제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계속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상한가 잡을 수 있으니까 혹여나 이번 주 조정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잘 견뎌내시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 내미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코너 앞서기 전에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저평가주를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이 종목 코너와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상승할 수 있는 급등의 종목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히든 종목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코너 지난주부터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죠. 지금 이 종목 에이펙트가 현재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히든 종목 어제 알려주신 삼육물산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주식 잘 찾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천운이 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행운의 여신이 우리 서울경제TV 이제 민경철 파트너와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타임머신 타고 딱 일주일 과거로 돌아갔을 때, 자, 제가 우리 에이펙트라는 기업을 반도체 후공정 이제 잘 만들었는지, 반도체가 잘 정상인지 아닌지 분량을 체크하는 그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다. 그리고 이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조정을 받은 수년 동안의 최저점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이 종목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이면 7월 19일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 바닥에서 거래량 없을 때, 자,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선제적으로 씨앗을 뿌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에이펙트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기업을 오늘 시초가에 담으라고
권고드렸던 종목이 아니라 일주일 전 지난주 화요일에 바닥에서 미리미리 저평가되어 있을 때 우리 과매도 구간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줄 때 이거를 미리 공략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우리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코너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결과론적으로는 행운의 여신이 우리 서울경제TV와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자, 플러스 29.53%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좀 우리 함께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바닥에서 우리 에이펙트가 저도 정확하게 오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잡았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 비해서 오늘 상한가까지의 시세를 어떻게 노려봤죠? 편안하게. 이 주식을 우리는 지난주에 잡고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30%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잡아서 이거를 길게 들고 가야 여러분들이 에이펙트와 같은 큰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28%, 29%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상한가 따라잡기 해가지고 1%, 2% 그거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십 % 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과오, 그런 급등주 따라잡기 이렇게 매매하셨던 분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공략하시는 구간들이 자, 주가가 우리 폭등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때 많이들 물리십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은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4, 5년 만에 최저점에서 이제 막 강세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밑으로 우리는 손절 조금 잡고 관심 종목 설정했지만 위로는 상방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우리가 자, 이렇게 편안하게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이유는 왜죠? 싸게 매수를 했기 때문이다. 자, 주식은 무조건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우리 불문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경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자, 이거 하나만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오늘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군들도 관심 종목으로 반드시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민경철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종목 저평가된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오늘 3가지 준비했습니다. 3위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 CSA 코스믹입니다. 네, 저는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파트너님, CSA 코스믹 어떤 기업인가요? 네,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이 통상적으로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코로나가 걸리든 이제 마스크를 끼든 우리 화장은 해야 되고요. 자기 전에 스킨로션, 피부 관리 해야 됩니다. 자, 그 관점에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시청자분들, 어머님들의 그 피부를 관리할 우리 뭐 기업들이 화장품 관련주가 아닐까 싶고요.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자, 이제 어디에 수출길이 열리느냐. 이게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의 큰 상승 동력이 되곤 했습니다. 자, 과거 2015년도, 6년도 당시에 자, 중국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정말 우리 코로나 시국의 진단키트 관련주와 비슷하게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 자, 지금은 2016년도 이후에 한한령이 시행되고 우리 화장품 관련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뭐 관광객들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근처에
그 일봉상 거의 한 10년, 15년 만에 거의 최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사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뭐 코스닥 기업으로서 4개년도 연속의 적자 리스크, 즉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는 좀 불식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자, 일봉상 우리 15,000원 근방에서 현재가 1,400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90% 정도 조정을 받은 과매도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우리 노려보기 적절한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고요. 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 달 이제 만들어졌었던 최저점이 1,190원입니다. 그래서 1,150원과 1,190원 구간 이 직전의 저가 라인만 이탈하지 않고 현재 구간 이중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1,300원 밑으로는 우리 조정 시 좀 분할 매수를 진행해서 우리 앞서 우리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던 에이펙트 종목처럼 이 종목에 행운의 여신이 들어와서 우리 시세 분출하는 과정에서 손절 잡아야죠. 얼마? 1,150원과 1,190원의 손절을 잡고 1,200원과 1,300원 구간은 우리 10년, 15년 만에 최저점 영역에서의 우리 화장품 관련주, 위드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로 다시 한번 행운의 여신이 왔을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수익을 좀 편안하게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지금 이 종목 CSA 코스믹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종목 CSA 코스믹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는데요. 낙폭 과대로 인한 현재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제시는 1,200원에서 1,300원 라인이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을 종목이라고 하네요. 손절 가격 1,150원에서 1,190원이었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하면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 현재 많이 낙폭이 과대가 됐나요? 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동박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우리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 박스권 구간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었던 구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니까 여기를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던 모습이고요.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여기를 저항으로 자리를 하다가 다시 변곡점을 뚫어내자 이 저항이 다시 지지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주가가 여기 우리 변곡점이 46,000원이었는데 위로 12만 원까지 좀 폭발하는 기염을 좀 보이게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앞으로 이제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점유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의 이제 동사가 배터리 소재, 동박을 이제 부품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든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많이 팔든 기아차가 EV6를 많이 팔든 우리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재료를 우리 만드는 업체로서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과거에 엄청난 우상향을 좀 기록했었던 부분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력이 있어야 앞으로도 우리 2차 전지 재료, 소재와 관련된 테마로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과거 주가를 통해서 우리는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 아닙니다.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 저점 구간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최저점 구간이 38,000원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우리 4만 원 밑으로 조정받았던 우리 시작점이 우리 38,000원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영역이 훼손된 건 없습니다. 공장 증설하고 있고 생산 캐파 늘려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이 대세 상승이 있기 바로 직전의 저점 영역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구간이 저는 10만 불짜리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직전 저가 38,000원입니다. 조금 넉넉하게 36,000원 구간만 깨지 않을 경우에는 동사가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팔든 현대차가 많이 팔든 폭스바겐이 많이 팔든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해 나감에 따른 반도체 산업이 성장해 나감에 따른 정정하겠습니다. 배터리 성장이 나가게 따른 그런 배터리 이제 동박 소재 관련주로서의 모멘텀이 전부 다 리셋된 구간이다. 과거의 테마주로 주가가 3배 이상 폭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테마주라고 불리기에는 시세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시세가 나온 게 없죠. 그럼 바닥에 공략하셨다가 다시 우리 배터리, 우리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부각되면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 자, 이 전고점까지의 시세를 노려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일정 수준까지의 기술적 반등만 노려본다 하더라도 위로 수십 % 정도의 안정적인 우리 기대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고요. 동사의 재무제표 한번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 3,800억입니다. 올해 결산 기준 매출액 6천억 정도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내년에는 매출액 9천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2024년도에는 매출액 1조를 돌파하고 우리 2025년도에는 매출액 1조 7천억 정도로 매년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바닥일 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 때 미리 씨앗을 뿌려두셨다가 첫 번째 실적 모멘텀,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동박과 관련된 부품주로 우리 시세 분출 나오면 기술적 반등 나오면 싸게 잡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이 동박 관련이었는데요. 현재 기술적인 구간에서 정말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가격 36,000원 잡으시고 그 아래까지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파라텍입니다. 네, 파트너님 파라텍은 어떤 회사인가요? 파라텍은 이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방 시설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하는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파라텍 조금 우리 생소할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탑재를 해야 된다. 이런 법안들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 파라텍이라는 기업이 우리 뭐 그런 소화기, 그리고 소방시설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한번 큰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좀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6,800원까지 잠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0년도 폭락장 1,400원에서 6,800원까지 주가가 뭐 40% 아닙니다. 거의 400% 가까이 막대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그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을 최근에 이탈하면서 1,200원 밑으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2년 전 코로나 사태를 떠올려 보면은 코스닥 마이너스 5%씩 하루에 빠졌던 공포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점을 깼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최근 공시를 보고 이 공시를 통해서 공시를 분석하면 우리 주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차트 첫 번째 대바닥이다. 대바닥이라는 거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고 지금의 구간 저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가 왜 떨어졌는지 우리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자, 우리 생산 중단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7월 22일자 나왔고요. 자, 7월 22일 기준으로 생산 중단 공시가 나오고 다음 날 주가가 마이너스 23% 무너졌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파라텍 부천 공장을 우리 충청남도 서산시로 이제 이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생산 중단 시기가 자, 7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5개월 정도, 정정했습니다. 5주 정도, 5주 정도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고 공장을 이전하면 다시 동사는 우리 매출액이 정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체크해 보셔야 될 공시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입니다. 자, 시설자금 목적으로 50억, 운영자금 목적으로 171억, 그리고 채무상환금 상환 목적으로 50억, 토탈 271억 원에 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71억 원에 우리 유상증자 우리 할인율 30%를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기존 주가 대비 30% 할인가인 자 1,075원에 271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 조달을 트라이 하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회사가 공시를 7월 22일자 밝혔습니다. 자, 당시 우리 7월 22일자 종가가 자
1,630원이었는데요. 자, 1,630원 대비해서 30% 할인된 1,000원 초반대에 271억 원의 유상증자를 찍는다고 하니까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상증자 악재가, 오버행 이슈가 영원히 지속되는 악재일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자, 우리 청약 예정일 8월 10일 예정돼 있고요. 납입일 8월 1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 271억 원이라는 자금의 평단가가 1,075원이라는 것은 자, 그들이 그 7월 8월 10일 기준으로 그 돈을 납입하는 8월 16일 기준으로 1,075원인 유상증자 전환가액보다는 당시 주가가 높아야 270억을 투자를 하겠죠. 그 관점에서 우리 8월 10일과 8월 16일에는 자, 이 1,075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강한 기술적 반등이 저는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좀 예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유증가 우리 1,075원을 제가 차트상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5원 이 가격은요. 2015년도 이후에 우리 최저점 영역대까지 빠진 것이고 우리 파라텍 앞으로 271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야 회사 차원에서 27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자, 유상증자 청약 납입일 전까지는 우리 1,075원 메모해 두시고 여기 가격에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서 이 가격을 근접하게 가능한 평단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유상증자 단가가 자,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되는 날이 자,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상장되는 날이 8월 26일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8월 26일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에 1,075원짜리 유상증자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싸게 잡았던 물량 우리 8월 달 올라가면 고가 매도했다가 다시 8월 26일에 우리 1,075원짜리 물량이 상장되면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로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싸게 잡았던 물량 올라가면 익절하셨다가 다시 8월 26일에 주가 빠지면 그때 다시 이중바닥에서 재공략하는 형태로 노려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공시를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단일 판매라고 검색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에다 제품들을 납품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사가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이름 있는 회사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8일 기준으로 우리 이제 시와 이제 물류센터의 그런 소방기계 이제 공급 144억 원을 진행했던 부분들 확인이 되고요. 자, 이제 소방기계 공사 삼성전자에다가 158억을 우리 공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올해 4월 18일이고요. 삼성전자 평택 이제 캠퍼스라고 돼 있는데 평택 공장에 있는 건물에다가 소방기계 공사를 하는 계약을 158억 진행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계약 공시를 보시면 자, 200억 규모, 약 210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또 삼성전자와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4월 18일 우리 계약 금액만 350억이 넘거든요. 거의 390억 가까운 약 400억 가까운 그런 소방시설과 관련된 공급 계약을 삼성전자와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작년 연말입니다. 12월 28일 우리 12월 28일에 우리 크리스마스 지나가지고 또 삼성전자와 또 315억 원 규모의 우리 소방기계 공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또 우리 복합동 그린동 소방기계 공사 우리 사람이 사는 데든 혹은 사람이 사는 곳이든 혹은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든 불이 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반도체 공장이 불 나면 그 피해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 기계 공사와 관련된 공급 계약을 삼성전자와 작년 12월 28일에 116억 원 그리고 315억 원 우리 올해 4월 달에도 400억 정도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4월 달 정도 4개월을 주기로 삼성전자 평택 쪽에다가 이제 이런 소방시설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소방시설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검증되어 있는 회사고 자, 동사 유상증자 이슈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유상증자 이슈가 이 삼성전자의 부품을 우리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슈가 아니라 이 일시적인 악재로 인한 가격 조정은 위기를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이 고가에 6,800원에 물리신 분들은 엄청난 공포의 구간입니다. 6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조정받을 때 대바닥에서만 잘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 나가신다면
삼성전자의 부품 조달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증가한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파라텍, 우리 조정 씨 저가 매수 기회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변곡점 유상증자 270억, 큰 손들의 단가인 1,075원이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좀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1,075원 근접하게만 잡으면 거의 저는 뭐 주식의 100% 확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로 조금 손실 잡는 것 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파라텍 종목, 오늘 지금 이 종목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망의 1위는 파라텍이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단행 소식 속에서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회사인데요. 이런 악재 속에서도 단기적인 낙폭 가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1,075원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지지 라인 꼭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8월 26일 날 유상증자가 또 단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날짜도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금 또 눌림목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 라인과 날짜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오늘 탑3 코너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은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상담이고요. 노란톡으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을 106,200원, 비중 2%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24%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에 우리 주식시장을 지배했던 테마 중에 하나죠. 메타버스, NFT, 게임, P2E 이런 쪽으로의 대세 폭등이 한번 좀 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의 수천 %, 수백 % 시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구간에서 이제 조금의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게임 관련주들, NFT 관련주들, P2E 관련주들 아직 제도적으로 이런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혹은 P2E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아직 법적으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업들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주가를 폭등시켰지만 아직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을 이제 사업화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합법적으로 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큰 좀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컴투스 홀딩스 지금은 과거에 있는 게임주였으나 우리 게임빌과 관련된 그런 게임주였으나 지금은 우리 이런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의 이슈와 함께 좀 연결지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번 주 금리 인상 진행한다고 해서 나스닥 조정받고 빅테크 조정받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조정받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 이거에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의 그런 기술적인 반등이 저는 과거의 일봉상 추세 상단 영역대인 72,000원, 98,000원 구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106,000원 정도로 굉장히 높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이제 43,000원, 46,000원 구간의 기술적 우리 저점 영역을 우리 마지노선으로 잡고 평단가를 우리 가격 조정의 마무리, 기간 조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공략을 하시고 올라왔을 때 저는 이제 75,000원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72,000원 그리고 98,000원 구간 청산 목표로 우리 단기적인 기술적 대응을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주식이든
자, 대세 상승 구간이 있고 나서는 그 시세를 반납하는 대폭락의 구간이 있기 마련이고요. 지금은 대폭락 이후에 이 지루한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이 기간 조정의 이제 구간을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 여기 기간 조정 주고 저점에서의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43,000원 그리고 46,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평단가를 관리하셨다가 또 보시면 갑자기 또 수급이 유입되면서 단기 시세 분출될 때 일정 수준 72,000원, 8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우리 98,000원 목표로 우리 이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박스 하단 추가 매수 고려했다가 박스 상단 튀어오르면 물량 덜어냈다가 이렇게 박스권의 등락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좀 반복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이 좀 대세 상승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우리 P2E든 우리 메타버스든 게임 관련주들이 행운의 여신이 도래해서 직전의 매물을 강하게 뚫어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 없이 좀 횡보하는 단계에서의 대응을 저는 평단가 관리하시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청산 관점 1차 목표가 72,000원, 81,000원, 2차 목표가 98,000원까지 여러분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는 이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컴투스라는 정정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시면 자, 컴투스라는 기업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자, 그러면 이제 컴투스의 최대 주주가 우리 컴투스 홀딩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컴투스 시총이 약 1조 정도가 되고요. 그 지분의 한 29% 정도를 우리 컴투스 홀딩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총 1조짜리 기업의 지분 가치만 고려하더라도 우리 컴투스 홀딩스 현재 우리 시가총액인 한 3,5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컴투스 홀딩스는 컴투스만 지배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의 그런 매출액적인 부분들, 우리 게임 산업,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그런 기업 가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지금의 구간은 올해 결산 기준으로 저는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가격이 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기업의 청산 가치 영역에서의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의 상승 파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7만 원, 8만 원, 그리고 98,000원까지 좀 분할 매도 대응하시고 그리고 일부 수익분으로만 우리 수급 강하게 몰려왔을 때의 대시세를 좀 롱포지션 잡고 노려보는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이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현재 대폭락 이후 기간 조정의 시간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상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43,000원에서 46,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고요. 또한 이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 평단가를 낮췄을 시 1차 매도가 71,000원에서 81,000원 그리고 2차 매도가 9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0399님께서 보내주신 덱스터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17,400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이 우리 OTT 관련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자, 우리 덱스터 넷플릭스가 고가를 찍었을 때 당시에 우리 53,000원까지 폭발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넷플릭스가 거의 고가 대비 마이너스 75%의 낙폭을 보였고 이 회사도 자, 53,000원에서 최근 저가 1,800원까지 거의 5분의 1 토막, 즉 마이너스 75% 이상 넷플릭스와 유사하게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로 상방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바닥에서 터지는 이런 거래량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손들이 이 바닥에서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1차 25,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밑으로는 11,500원, 13,500원 구간이 이 주식에 매수하기 좋은 추세 하단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평단가가 17,500원,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물려 계신 구간인데 자, 추가 조정 시 11,500원을 손절 잡고 11,300원 부근 혹은 밑으로는 우리 추가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시 17,500원까지 올라왔을 땐 추가 매수 비중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은 25,000원 구간 최종 목표로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우리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이번 달 금리 인상하고 9월 달 금리 인상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로 넷플릭스가 6커브 오른쪽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오면서 다시 넷플릭스가 200달러를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요. 250달러를 뚫어내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 덱스터도 넷플릭스를 따라서 넷플릭스를 추종하면서 대시세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기적인 목표가 저는 25,500원 구간에 좀 출구 전략 세우시고 추가 대응 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역대급의 매기가 유입됐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이제 플랫폼이었고요. 그 플랫폼 중에서도 우리 과거에는 정말 오래전에는 옆길로 좀 새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던 멜론이나 이런 업체들이 인터넷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가져갔다가 5G 도래하고 스마트폰 생기고 하면서 이게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바뀌었고요. 이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 오버 더 탑, TV로만 동영상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보고 노트북으로 보고 컴퓨터로 보고 태블릿으로 보는 시대가 열리면서 엄청난 시세가 한번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넷플릭스가 이제 고가 대비 마이너스 75% 조정받으면서 함께 무너졌지만 앞으로도 넷플릭스가 바닥을 영원히 길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미증시 반등하고 금리 인상, 통화기조 교체되는 그런 구간들에는 충분히 넷플릭스 250달러 돌파하고 좀 추가 시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덱스터 과거의 주요 매물을 뚫어낸 한계를 뚫어낸 구간이 13,500원 구간입니다. 즉 과거에 13,500원은 아무리 돈을 써도 뚫어내지 못했던 저항이었어요. 근데 그 저항을 돈을 써서 뚫어냈다는 것은 이 13,500원보다 많은 거래량이 많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때 거래했었던 거의 모든 자들이 평단가가 13,500원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13,500원에 잡으면 내가 평단가 낮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상위 우리 1에서 5% 안으로는 좀 들 수 있는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모두가 수익 나는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할 때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우리 평단가 낮은 순으로 상위 1에서 5% 정도까지 평단가를 관리하신다면 나중에 조금의 기술적 반등만 들어오더라도 평단가 높은 사람들은 손실이지만 나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중에서 가장 평단가가 낮은 평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넷플릭스 반등할 때 OTT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올라갈 때 충분히 25,000원까지 누군가는 5만 원에 물려서 반토막 손실이지만 싸게 평단가 관리하신다면 2만 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수십 %의 상승을 노려보면서 익절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은 덱스터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현재 이 13,000원 부근에서 좀 추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는데요. 13,000원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시 분할로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고 손절 가격은 11,500원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 11,500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비중을 17,500원 왔을 시 분할 매도로 접근해 주시고 최종 목표가 25,000원 중기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덱스터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513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풍산에 대한 상담이고요. 매수 가격 45,0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지금 이 주식이 이제 26,000원까지 거의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서 좀 마음이 굉장히 또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산은 믿고 견뎌도 되는 종목이다. 믿고 끝까지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좀 의견을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문제지 이 회사의 사업성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굉장히 큰 매기가 유입이 됐고요. 직전 한계를 뚫어낸 구간들이 바로 23,000원이었습니다. 자, 23,000원의 저항을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니까 어떻게 되죠? 23,000원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49,000원까지 100% 이상의 상승이 과거에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정말 실적 좋은 회사고 정말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뭐 군용탄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포츠 게임에서 요이 땅할 때 그 탄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방산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방산주라는 것은 우리 증시에는 악재지만
뭐 전쟁이 나거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군사 도발을 할 때 관련된 테마주로 좀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동사의 시가총액입니다. 동사가 시가총액 7천억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거래소 코스피 기업이고요. 그런데 시가총액 7천억 기업인데 작년 한 해 동안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2,500억,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2,200억, 즉 3개년도 동안의 영업이익만 더하더라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이득을 보는 기업이다. 자, 기업이 이문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은 그 기업의 기업 가치 증가를 의미하고요. 그 기업 가치 증가, 매출의 증가, 기업 가치의 증가는 곧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의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지금의 주가 2년 전 저점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23,000원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22,0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바닥권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초기 매수를 우리 너무 고점에 하셨기 때문에 추가 대응해서 평단가를 관리하시고, 그리고 길게 바라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자, 과거에 바닥에 잡아서 올라가는 데까지의 기간이 2020년도 9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뭐 대략적으로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가에서 여기 바닥까지 조정을 받는 데의 시간이 이제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4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가격 조정과. 그러면 이 가격 조정 14개월, 그리고 여기서의 박스권 매집을 해서 누군가가 바닥에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다시 들어올리는 구간까지 저는 길게는 1, 2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자, 연간 매출액이 2조, 3조, 4조 단위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사 시가총액 1조 안 되는데 우리 영업이익은 매년 2천억, 3천억 꾸준하게 기업 가치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1, 2년 정도 우리 평단가를 관리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우리 시청자분이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 그래서 일봉상 지금 추세 하단 매수하기 좋은 영역이고요. 이 주식이 다시 우리 3만 원 후반과 자, 그리고 4만 원 후반까지 39,000원, 49,000원까지 이 올라가는 매도하기 좋은 영역대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는 평단가 손실권 매도가 아니라 평단가 낮췄던 비중 수익으로 잘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서 행복 좀 챙기실 수 있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고요. 뭐 추가적인 그런 특이사항 발생 시 추가 이제 뭐 문의 사항은 이제 노랑톡에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선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추가 매수를 좀 권유해 주셨는데요. 23,000원 부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도 관점으로는요. 3만 원대 후반, 4만 원대 후반 라인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역시나 기억해 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을 종목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장기적인 플랜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풍선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실시간으로 현재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은 현대 엘리베이에 대한 상담인데요. 50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매수가는 45,000원, 비중 30% 꽤나 묵직하게 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45,000원 정도면은 굉장히 아직은 좀 손실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중도 크셔서 이거를 지금 매도해야 되나, 매수를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냥 들고 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의 우리 청산 가치는 27,000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즉 현재가 구간이 이 기업의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 처분했을 때, 부동산, 건물 처분했을 때 그때 당시 주당 가치가 27,000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27,000원에서 반등이 나왔고 2017년도 말에 또 27,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고요. 자, 코로나 폭락장. 정말 공포의 폭락장이었는데 여기서도 27,000원 부근인 24,000원을 저점 찍고 그다음에 5만 원까지 반등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자, 이 기업의 청산가치 영역인 우리 한 7년 만에 저점 영역 여기 27,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똑같은 현대 우리 엘리베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 자, 똑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은 우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의 상단
단기적인 목표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저항, 네, 우리 45,000원 여기 뚫어내고 다시 8만 원까지 간다, 9만 원까지 간다. 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7년 동안의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자, 1, 2년을 주기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은 추가 대응하셔도 좋다. 지금은 매도 금지 명령 내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 2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기업의 청산가치 27,000원 근방에서는 꾸준하게 뭐 적금 들듯이 평단가 관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저는 이제 1차 목표가 이제 38,000원, 2차 목표가 지금의 시청자님의 평단가를 낮추고 45,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2차 목표가를 우리 45,000원으로 잡고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동사가 이제 현대 아산과 관련된 그런 이제 현대 이제 승강기 제조업 그리고 현대 아산 이제 관련된 이제 지분 관계를 좀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 그 감사 보고서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검색을 해서 자, 현대 엘리베이터의 그런 분기 보고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네, 우리 주주에 관한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현대 네트워크가 최대 주주로 등재해 있고 현대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계열 회사 등에 대한 사항을 좀 참고해 보시면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회사가 현대 아산의 지분 73% 그리고 이 현대 아산이 과거에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우리 간판을 세웠던 기업이 현대 아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남북 경협주, 대북주로 엮이는 이유가 현대 아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아산과 현대 상선 이렇게 두 개 기업이 이제 북한과 과거에 이제 뭐 쌀 날라주고 소 실어서 현대 아산이 막 날라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남북 경협주로 좀 부각된 과거력이 있어서 2018년도 우리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주가가 테마주 형태로 8만 원, 9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를 낮춰서 출구 전략을 세워보겠다라고 기술적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돼서 다시 개성공단 재개한다, 판문점에서 정상 만나서 악수한다, 이런 모멘텀이 불거지면 그때 가서의 목표가를 이제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좀 길게 보고 추가 시세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 노랑톡에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추가 대응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24,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 계속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다고 하셨고요. 1차 목표가 38,000원, 2차 목표가는 현재 매수 가격인 45,000원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추가 매수 노란톡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히든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빨간맛 코너죠.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과 좀 관련된 좀 이슈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플라스틱은 잘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경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타벅스가 원래는 우리 플라스틱 빨대였는데 이거를 최근에 종이 빨대로 바꾸면서 엄청난 상승을 한번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뭐 종이 빨대와 관련된 종목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인쇄용지와 관련된 이제 원재료인 펄프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제지 관련주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측을 하실 텐데 제지 관련주들이 포장재 관련주, 친환경 종이 관련주 그리고 펄프 가격 인상에 따른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되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고 어떤 종목인지 추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요즘 이슈인 ESG 경영, 뭐 ESG 뭐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거와 또 맞물리는 기업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재지 관련주는 아니고 ESG 맞습니다. 경영을 재지 관련주가 맞나요? 네, 재지 관련주로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히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무림페이퍼입니다. 네, 앞서 빨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잠깐 놓쳤나 봐요. 재지 관련주로서 무림페이퍼 오늘의 히든 종목 설정해 주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히든 종목일까요?
네, 일단 동 종목이 우리 과거에 4,000원까지 뭐 종이 빨대 관련주, 펄프 가격 인상에 따른 우리 제지 관련된 수혜주,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그런 포장재 관련된 이슈, 종이, 제지 관련주 테마 형성하면서 좀 폭발을 했었던 그런 과거력이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우리 과매도 구간, 자, 일봉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의 구간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을 좀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주식이 저는 2,600원 구간 이 직전에 이 저항이죠, 저항. 여기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4,300원에서 2,300원까지 조정받고 여기 저항을 계속 돌파 못하다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동사가 친환경 재질을 만든다라는 부분. 우리 플라스틱은 환경에 좀 부정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우리 재지로 잘 썼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되면서 매기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18%까지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이거 차익 실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 회사가 고가에서 이런 캔들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차익 실현으로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련의 모든 모습이 매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물량 체크를 했고 이 직전에 물량을 저항을 시초 갭으로 뚫어내고 아직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저는 2,600원. 과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눈으로 보이지만 저항이었던 구간을 뚫어낸 시점부터는 2,600원이 지지로 바뀐다는 관점에서 2,6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 오늘 종가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시세 노려볼 매수 타이밍 잡아보셔도 되는 종목으로 오늘 히든 종목 무림페이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무림페이퍼였고요. 더 정확한 가격 제시 원하신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